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브닝 고수 시즌2. 여러분 갑자기 월요일날 왜 이렇게 풋풋한 젊은 남자? 아닌가요? 자, 정말 오래간만에 이 스튜디오의 냄새를 그리워했던 저 주쌤 김도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장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뭔가 종목별 장세만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해외 증시에 우리가 이슈에 계속해서 불철주야 잠을 자지 못하면서 체크해봐야 되는 시장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요, 여러분들 마음을 달래보고요.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는 내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고수 시즌2 월요일 주쌤 김도영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 주쌤과 만나다 보니까 종목 상담 시간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와 함께 힐링도 해보고요. 또 다른 전략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전화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786-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에 꼭 여러분들이 고수라고 쓰시거나 또는 저 주쌤 오늘 처음 봤지만 김도영입니다. 이라고 적어주셔야 저와 함께 상담이 실시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13-3366-8288 하단에도 나오고 있죠. 많이들 정보 이용료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중국의 시장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였는데요. 중국이 지난 주말 아주 멋진 서프라이즈 선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려 우리나라 금액으로는 증시 부양책으로 240조 원에 대한 부양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참. 안고 없는 찐빵 같습니다.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오늘 장중에 이런 얘기 좀 있었죠. 그리스의 공군이 F-16호를 타고 가서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뉴스까지 도배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증시 부양책과 그리고 그리스의 불확실성들이 계속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긍정과 부정을 모두 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긍정과 부정을 모두 다 악재로 반영하고 있는 증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일단 수급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쪽에 우리가 외국인들과 기관계의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은 그나마 소폭이지만 200억대의 매도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나마 진정됐던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기관계 쪽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금융투자 창구, 투신 창구. 자, 주쌤의 방송이 많이 그리워하셨던 분들은 이 수급을 잡아냈을 때 많이 답답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투신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 투신의 매수만 따라가더라도 나의 계좌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투신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현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 투신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다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요. 정말 철저한 종목 장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374억대의 매수 우위 쪽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699억대의 매수가 잡혔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투신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 주체였던 투신의 매수세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투신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기관계의 매수세, 더더욱더 투신의 매수세가 붙는다라면 자신 있게 홀딩을 하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양시장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이 시즌2에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요. 사실 지금은 파생시장에 오늘부터 새로운 제도가 또다시 도입이 됐고요. 미니 선물이나 또는 호가 스프레드들이 옵션에서 바뀐 영향이 좀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얘기 살짝만 하겠습니다. 딱 30초만 해보겠는데요. 파생시장의 양매도 전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프리미엄 빼기 자복에서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박스권으로 막아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수와 함께 동반해서 상승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장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 포인트 딱 잡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쪽에 투신의 매도가 내 종목에도 나온다면 어떻게 현금을 좀 찾아가 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투신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면 여전히 나도 자신 있게 보유해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점검은요.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장에서 우리가 상당히 급등락했던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참 멋진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그토록 기다렸었던 우리 가게의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뭘까요? 그쵸. 저도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거 말고 통신비가 어마어마한 차지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금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제4이동통신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요. 오늘 솔리드가 강한 모습 쪽으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요, 국내 통신 장비 1위 업체이면서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펜텍 인수에 대한 본계약 체결이 되면서 향후 법정 관리 종료 이후에 중국을 통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가시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요. 이 펜텍의 기술력을 통해서 향후 성장성, 통신에 발맞춰서 통신 장비 업체 부분에 탈바꿈을 해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진행함으로 인해 향후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부분이 조금 특징적으로 잡힐 수가 있겠고요. 세종텔레콤과 기산텔레콤도 동반해서 같이 좀 갔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으로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올 초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화두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요즘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란 단어, 그 다음에 헬리캠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접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이 민간 부분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무인 항공기 시장의 규모를 2014년도에 64억 달러까지 2023년에는 무려 2배 이상으로 115억 달러까지 시장이 증가될 것이다. 마켓쇼가 증감한다는 얘기겠죠. 그 수혜가 나오면서 기대가 나오면서요. 드론의 플랫폼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드웨어 더하기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요. 오늘 특징주로는 휴니드가 시장에서 시세를 분출해 주었습니다. 자, 휴니드 같은 경우는요. 전술 통신 사업에 따른 군사 우리가 장비 부분과 함께 소프트웨어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방산 사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무인기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인트 한번 적으셔야겠죠. 바로 데이터 링크 솔루션이라는 것을 현재 우리 국방부에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미 살짝 조금 선반영되고 나서 살짝 오늘은 양봉을 조금 만들다 만 모습인데요. 자, 휴니드요. 시청자 여러분,
조금 유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어디서 누가 잘 잡느냐일 것 같은데요. 휴니드 저는 좀 관심 있게 향후 주가 추이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드론과 함께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참 마음 아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마음 아픈지 아신가요? 조금 눌리면 사야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살만하면 뭔가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야 됐는데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요. 바로 항공우주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한번 볼까요? 한국항공우주는요. 국내 유일의 종합 항공체계 제조업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발 정책과 함께 가장 근접해 있는 필수 불가결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가 상장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휴니드가 왜 드론의 지금 테마성으로 정책적으로 붙었냐면요. 국내 최초로 정찰용 무인기인 송골매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제 무인 정찰기 부분이 실생활까지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한국 항공우주하고요. 드론에서 그리고 앞전에 뭘 드렸죠? 휴니드를 드렸습니다. 저라면 조금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추격 매수의 한국 항공우주보다는요. 휴니드의 눌림 매수를 한번 기다려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뀝니다. 바로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MTN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만나 뵀던 게 벌써 몇 년 전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세월을 좀 많이 낚은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시대에서 이제 스마트 카드 시대로 전자카드가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이제는 마그네틱 카드에서 IC 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의 사용 부분들이 가맹점을 통해서 결제 방식이 적용되는데요. 향후 3년 뒤부터는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사용처가 많이 급속도로 줄고 완전히 시장이 폐쇄되는 경우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오늘 같은 경우 아모텍이 전자카드주로 상승세를 특징으로 잡아 주었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전방산업에서 아모텍은요. 세라믹 칩에 대한 원천 기술과 함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산업 쪽에 이 세라믹 칩, 세라믹 소재를 납품하는 쪽으로는 매출 추이가 다각화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이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그지만 신규 매출 부분에서 무선 충전과 함께 또 다른 IC 칩, 수혜 부분들이 나오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이 이번 2분기 실적부터 바닥을 치면서 1분기부터 급선회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면서 오늘 아모텍이 전자카드주로 11%의 상승세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중국 240조 증시 부양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수 부양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좀 의아했었죠. 우리가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증시의 방향성이었는데요. 증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날 것이라고 봤었죠. 하지만 중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이럴 때가 참 우리 주식시장을 할 때 우리 멘토들 또는 우리 전문가분들 또는 마스터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을 했냐면요. 바로 중국의 증시 부양에 따른 우리가 자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중국의 내수 경기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해석이 나오면서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부분과 함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수 시장의 증감을 가져오면서 오늘은 대중국 관련주들, 상장된 중국 관련주의 시세가 막판 부분에 좀 미끄러지지 않았더라면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중국 원양자원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양자원은 원양어업이겠죠. 우리가 일명 말하면 저기 북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 쪽을 넘어가면서 원양어업을 통해서 중국 내수
시장에 따른 활성화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중국 증시 부양책뿐만이 아니라 내수 경기 활성화 부분을 통한 중국의 내수 시장 효과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A포트뿐만 아니라 ANC 엔진그룹 그리고 오늘 못 간 종목이 하나 있어요. 대중국 중에서는요. 차이나우란이나 차이나그레이트도 있었지만요. CKH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내추럴 엔더텍 관련된 부분으로 건강보조식품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국 관련주들, 중국 상장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도 가능한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거래일 정도에서 매매 트레이딩 혹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업종하고 업황하면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1분기에 이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선방했던 게임주의 실적을 이제 이 화장품이 비어있는 공간 속에 곳간 속에 게임주가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신작에 대한 실적 증가가 가져올 것이다. 라는 레포트들과 함께 시장의 기사들이 지난주부터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아주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중국의 진출설이 있었네요. 바로 에토즈 소프트입니다. 모바일 게임,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요. 미르의 전설 2입니다. 그런데 이 미르의 전설 2가 지적 재산권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인데요. 중국에 진출되는 게임명은요. 열현전기입니다. 이 부분이 중국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에토즈 소프트가 아주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사실 에토즈 소프트의 이 열현전기 같은 경우는요. 미래의 전설이겠죠. 미래의 전설 같은 경우는요. 2000년도 초반에 중국 시장에서 무려 온라인 점유율을 60에서 70%까지 시장 점유율을 아주 크게 만들어 주었던 게임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면 그러면 딱 힌트 나왔죠. 뭐예요? 그쵸? 웹젠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주가를 엄청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죠? 에토즈 소프트도 또다시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강하게 가지는 못했지만 향후 이제 실적 추이를 한번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가 핫했던 종목군들을 좀 먼저 선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수산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엘니뇨, 라니냐 이상기후 현상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한 그 속에서 사조그룹주나 CJ그룹주, 음식료 부분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추이가 심상치가 않죠.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하다 어느 순간 유가가 하락이 나왔고 유가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셨을 겁니다. 유가의 수혜주와 유가의 하락에 따른 피해주들이 엇갈리는 반영들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산물 수산 가공업 기업들은 수혜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과 함께 어항량 증가 부분을 통해서 무려 한 달 전 대비해서 우리가 12%의 상승을 좀 가져왔고요. 전년비 대비해서 36% 상승. 그러면 자, 12% 상승 어렵죠. 36% 상승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까요?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잡았고요. 많이 잡았으니까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었을 테고요. 또한 음식료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중국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종목군들, 메이드 인 코리아 생산물품에 대해서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같은 경우는 CJ 시푸드가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산 식품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맛살, 생각만 해도 맛있겠습니다. 햄, 소세지, 유부, 김, 어묵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 중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 나옵니다. 앞에서 수산 가공업에 대한 수혜가 나왔다라고 했죠. 어획량 증가 부분도 나왔고요. 바로
이 CJ 시푸드는요, 어묵의 판매가 실적 부분에서 무려 매출 비중이 50%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주로 두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동원수산,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 대한 사조그룹주들의 반등들이 눈에 띄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요,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보다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포인트를 업종과 함께 여러분께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자, 내일 또 이 종목군들의 흐름, 최소한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7개의 종목군들의 흐름 추이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첫 방송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먼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요. 오래 기다렸으면 제가 시원하고 명쾌하게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종목명과 비중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덕성이고요. 네. 매수 단가는 12,700원이고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비중 30% 정도 되시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은 덕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화장품 쪽 사업으로 진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최근 주가를 봤을 때 기관 쪽하고 외국인 쪽하고 관심 가지고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눌림 목대에 제가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눌림목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는 거 보면 혹시 고수 아니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그러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1948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덕성의 상담에서 듣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반기 때 향후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업 매출 부문으로 해서 가시화돼서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한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거를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님 전화를 끊어주시고 방송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덕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종목 상담이 좀 들어왔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원래 이 덕성이라는 종목은요, 피혁회사죠. 자동차의 내외장재에 우리가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가죽 원단 부분과 함께 슬레이드 부분 쪽으로 좀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스웨이드 부분뿐만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자기가 하던 피혁에서 사업성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덕성이라는 것이 탈바꿈을 시작합니다. 어떤 것으로 탈바꿈을 했냐면요. 화장품 재료 쪽으로 탈바꿈을 시도를 했죠. 이 덕성 같은 경우는 사실 눌림목의 매수를 좀 잡으셨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수급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덕성이 고점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파악이 되고요. 또한 기관계 쪽에서 특히나 지난 7월 6일 날 대량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들어온 뒤에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수급에서는 일단 참 잘하고 있다라는 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또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정말 고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군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눌림 부분에 대한 재매수 부분 관점을 좀 가져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놓고 보면요,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수급에서는 1차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매수가가요 12,7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어놓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부분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매수 타이밍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분명히 시청자분께서는 이탈했던 부분에서 올라타는 부분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긍정적인 시간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요. 매수하신 가격에서 위에서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올라오는 모습에서 여기서 이제 시장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시장 불안감.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한다라면 새로운 신고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매수가 12,700원과 비중 30%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셨다라고 저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덕성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마스크팩, 그렇죠? 마스크팩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산성, LNS가 있죠. 똑같은 스토리를 조금 만들어내고 있네요. 새로운 사업을 했고 그것이 화장품으로 들어갔고 지금의 대세는 뭐죠? 그렇죠. 쿠션이라는 화장품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그 집중되고 있는 덕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저는 강력하게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기점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덕성 같은 경우는요. 아쉽지만 추격 매수를 했지만 13,200원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볼게요. 요 13,2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전량 정리를 일단 하시고 볼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매물대 부분들이 공존하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한 물량들이 쏟아질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장 분위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한 시점이니까 13,200원을 이탈할 경우에 전량 현금화를 한 다음에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모레퍼스픽 그리고 LG생활건강 대형 화장품들의 실적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겠고요. 여전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직계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위축될 만큼 메르스발 여파 때문에 위축될 만큼 실적은 아니지만 하나는 두들겨 맞고 가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그때 재매수 관점을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기관의 매수 평단가가 13,757원이니까요. 이탈할 경우에 13,200원 이탈할 경우에 전량 현금화하고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문자 상담에 우리가 뭐가 들어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또 들어오네요. 지금 보면요. 고수, 제일기획, 대우증권, 우림기계, 유진기업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저는 오늘 요거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수, 제일기획 매수 시점 알려주세요 라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제일기획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을 한번 보면요. 현재 제일기획이 바닥권에서 다시 돌려 나오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왜 제일기획을 언급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모션이라는 제일기획만큼의 경쟁사가 하나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제일기획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얘기 들고 있습니까? 삼성이 지배구조물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고 물량들을 우리가 분명히 제일기획에게 주겠죠. 그런데 바닥권에서 지금 지난 1월 달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다중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매물대 부분에 대한 소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매물대가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본다면요.
종목에 대한 선택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 타이밍은 잠시 수급을 한번 보고 오죠. 보니까요. 공격적으로 수급이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계 수급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코스피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그죠? 투신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투신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연속되고 있는지는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놓고 보고요. 매수 타이밍은 단요. 19,000원보다 조금 낮은 타이밍에서 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최저가가 18,450원인데요. 요거보다 조금 위로 해서요. 18,600원부터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18,600원에서 17,700원 밴드 사이에 비중은요. 20% 이상은 넣지 마세요. 왜 그러는지는 시청자분께서 끝까지 보신다라면 제가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삼성전자향과 삼성그룹향에 대한 실적 증감 부분과 그리고 중국의 현재 진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실적 증감은 하반기에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닥권이긴 하지만 현재 이 광고 플랫폼 쪽이 주도 업종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눌림목에 분할 매수를 하고 비중도 20%는 증가시키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일기획하고요. 우리가 시청자분과 전화 상담을 좀 해봤는데요. 잠시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청자분 또다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 목소리가 되게 밝으신데 혹시 어디 사시는 누군지 밝혀질 수 있으세요? 아, 그건 노코멘트. 예? 그건 노코멘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사는 곳은 대구 살고요. 이름은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예. 대구 또 우리 어여쁘신 분께서 시청자분이 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7949님이 원하시는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대한항공요. 네네. 예, 45,000원에 50%인데요. 네. 제가 수익이 났는데 못 팔아가지고, 그래 또 지금 팔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중간하게 지금 갖고 있거든요. 가장 그러면요, 대한항공을 우리가 비중 50%란 진입을 하셨어요. 예. 지금 가장 답답한 것, 듣고 싶은 것, 명쾌하게 어떤 게 듣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적도 좀 안 좋다 그러고, 지금 좀 그래가지고 이걸 연말까지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손절매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지금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유가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은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좀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그러셨는데 지금 전화 오신 분도 고수의 냄새가 폴폴 납니다. 그래요. 유가 하락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하반기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종목을 좀 갈아타야 되는지까지 의견을 여쭈셨는데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셨죠? 네. 네, 전화 끊고 감사합니다. 전화 끊고 방송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하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죠? 유가의 하락 부분에 대한 수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죠. 주가가 그 부분 때문에 갔으면 계속 갔어야 되는데 추가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실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2분기 그래요.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메르스 발여파 부분 때문에 여행객의 감소 부분이 왔고요.
또한 이 부분이 어디로 확산이 됐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종,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고 있거나 생산하고 있는 공산품들이 우리가 현지에서 산다 그래도 메르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라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 수요도 급감하게 됐죠. 그것이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한항공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수급적인 측면 먼저 볼게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악재 부분으로만 해석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과 기관, 개인들이 지난 7월 16일 날 뭐 했습니까? 지배구조 부분에서 한진그룹에서의 블락딜을 성공시키면서 외국인들이 240만 주,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180만 주를 보유해서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할인돼서 가져갔던 부분이겠죠. 33,7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계 수급을 봤을 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요.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블락딜 돼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할인을 받은 37,700원의 매수 물량 이후에 매수를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고 가겠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중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수익 날 때 팔았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뼈아픈 가끔 내리는 미스테이크, 실수인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을 45,000원에 매수를 일단 하신 다음에 45,000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우리가 수혜 부분으로 올라왔던 것은 바로 유가 부분의 민감도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올라올 때 잘 보세요. 제가 왜 여기에다 섰는지. 여기 올라올 때 최근에 7월 달에 올라와서 45,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시청자분. 그죠, 여러분? 자, 이평선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캔들이 형성하고 있는 가격들의 추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매물대와 지지대가 나타나는데요. 아쉽게도 매수하신 가격대에 강력한 매물대가 지금 계속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속임수, 블락이기 때문에 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바닥 따지기 테스트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강력하게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실적 우려감에 대한 단기적인 부담이 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청자분께서는 악재가 메르스발 소멸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나갑니까, 실적이? 집계가 언제 돼요? 그쵸. 3분기, 2분기에는 아직 안 돼요. 메르스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번 7월 달부터 집계가 된 3분기 쪽에서도 보면요. 여기서 이제 유가 수혜가 나오죠.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겁니까? 유류 할증료가 감소해서 저가로 받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부분과 함께 여객 수요가 또다시 한번 관광객이 한국으로 방문하는 부분이 증가 추세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관광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추이니까요.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느냐 안 다지느냐인데요. 잘 들으세요. 자, 손절가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뭐냐면 37,400원 설정을 하셔야 돼요. 하반기에 갈수록 일단 3분기에 돌아 나오는 업종에 대한 순환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박스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상 37,400원을 이탈할 경우는요. 우리 대구에 계시는 7949님께서는요. 비중 절반을 축소하셔야 돼요. 네, 비중의 절반 정도를 37,400원을 축소를 반드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제가 그냥 요렇게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자, 37,400원에 이렇게 손절을 만약 치셨잖아요. 예. 치시게 되면 절반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요 부분을 지키는지 한번 보세요. 34,800원을 네, 지키는지 분명히 한번 보세요. 여기 아시겠죠? 요 부분을 지킨다라면 지금 시청자분이 절반 매도를 한 것을 손절을 친 것을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세요.
그러면 단가가 내려와서 시청자분의 단가가 어디에 형성되냐면 4만 원대 초반에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대한항공 2분기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나왔고 그 부분 때문에 향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는 블락딜을 성공시켰다 못 시켰다? 안 시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 들고는 가볼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37,400원 이탈하면 추가 하락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반을 줄였다가 직전 저점 부분에 대한 지켜준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단가를 낮추고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신없이 종목 상담 시간이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아, 저도 한 분 더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 강제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주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저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의 방향들이 지금 뭐 상승으로 가는 척 하다가 하락으로 갑자기 급변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내일 또는 이번 한 주 동안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종목을 그만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을 좀 언급드려 보려고 해요. 네, 종목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언급드릴 거는요. 시장 수급 먼저 또는 아니죠. 수급이 아니겠네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캔들 모양을 일단 보고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종 부분에서 유가증권 시장 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갑작스럽게 급등으로 올라온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위아래 캔들들이 나오고 급락이 나올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만들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속임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요거 하나만 이번 주 한번 체크하시겠습니다. 바로 2051포인트에 대한 강력 지지력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과 제가 체크를 합니다. 2051포인트에 대한 이탈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열어두시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전략을 펴보시고요. 그 다음 코스닥 쪽으로 한번 묶고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계속 올라가죠. 급락 나올 때 우려감, 와 코스닥 팔아야 된다, 코스피로 갈아타야 된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 있게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코스닥에서 내 종목이 수급의 주체, 특히 누구 투신이라고 설명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신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대로 들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역시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열이 좀 올라와 있어요. 업전화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고가를 만들어냈던 종목군들 그리고 2분기 실적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종목군들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761포인트에 대한 이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유가증권 시장의 2051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쪽에 761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지 못하고 붕괴가 된다라면 오늘 제가 지금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군들도 리스크 관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달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띵크웨어입니다. 띵크웨어. 예, 띵크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띵크웨어 같은 경우는요. 바닥권에서 실적에 대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많이들 탑재가 돼 있죠. 애프터마켓 부분에서 예전에는 고가로 많이들 사재로 장착을 하다가 그 성장성들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진출을 했고 해외 시장 진출 후에 무슨 발표를 했습니까? 이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드디어 통신 모바일의 내비게이션 시장 SK텔레콤의 T맵이 대세라면 이제 KT의 이 띵크웨어에 대한 실시간 T팩 부분 쪽으로 들어가면서
실시간 연동을 되면서 연간 무려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의 실적 추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팅크에 한번 보세요. 역시 시장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보입니다. 직전 고점 부근에 대해서 눌린 부분을 추가로 돌파하지 못하고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통신 내비게이션 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 그리고 수입 자동차가 국산화 내비게이션을 탑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눌린 매수를 좀 잡아보시는데요. 네, 눌린 매수를 잡아보시는데 어디서 잡아보시냐면 지금 19,200원대 이하부터 눌린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요,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21,4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갑니다. 17,400원 꼭 지키세요. 17,400원. 자, 요것만 지켜주시면 우리가 통신 내비게이션 시장에 대한 연매출 성장 추이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지배구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산업개발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 대한 수혜가 올 수 있는 현대 EP입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권을 턴어라운드로 좀 넘어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산업개발향 지배구조 부분에 따른 또다시 반사, 주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는데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눌림 매수입니다. 눌림 매수. 8,200원 이하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 조금 넓게 볼게요. 예, 지배구조 부분이니까 이렇게 8,85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 꼭 지키세요. 시장의 변동이 좀 있으니까요. 7,940원 설정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숨어있는 종목 하나 오늘 선물을 드릴게요. 바로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 계양전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기차 있죠. 수소차 있죠. 다 대부분이 뭐가 들어가요? 이제 동력계통에 모터가 들어가고 있죠. 바로 자동차용 중소형 DC 모터의 숨은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기간의 매수 평단가가 얼마인지 말씀드릴게요. 4,685원이 기간의 매수 평단가입니다. 그러면 이 매수 평단가를 이제 뛰어넘는 오늘 장대가 나왔어요. 자, 장대가 나왔기 때문에 눌린 부분을 가져오자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눌린 매수를 한번 잡아보는데요. 눌린 매수로만 추격 매수 절대 안 돼요. 눌린 매수만 잡고 목표가를요 5,100원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단 손절가 역시 잡아보면요 4,610원으로 손절가를 설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라니냐 엘니뇨 얘기 많잖아요. 그 전에 이미 좀 미리 알았다라면 이런 주가 추이를 좀 봤을 수 있겠는데요. 효성 OMB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 부분에 만만치 않은 넉넉한 부분의 상승들이 들어오는데요. 주가가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뒤에 박스권 상태가 있죠.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박스권 형태에서 이제 돌파할 거냐 돌파하지 못할 것이냐라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효성 OMB 같은 경우는 곡물가 변동에 대한 수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바로 36,600원의 돌파 여부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요. 36,600원 부근에서 37,2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요. 32,800원으로 좀 잡겠습니다. 여기 32,800원 여기죠. 왜냐하면 오늘 아랫꼬리에서 달려서 올라왔던 부분에 살짝 눌려있는 심리가격까지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왔다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노션입니다. 앞에서 제1기획 언급을 좀 드렸었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경쟁사인 이노션이 이제 드디어 직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공격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K5 시리즈, K 시리즈 지금 신차들 효과 나오고 있죠. 현대차에서도 해외 쪽 광고에서 대상을 타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놓겠고요. 또 하반기 신차 효과를 기대를 해보는데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공모가가요. 68,000원입니다. 공모가가 68,000원. 아이고, 저 위에 있네요. 저 위에. 그죠? 요 밑에인데요. 단 우리가 공모가 아래 부분보다는 61,500원. 오늘 아래에서부터 조금 모아가 보자라는 전략으로 좀 잡아보겠고요. 단 직전 고점 부근으로 잡아서 64,800원을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가는
18,900원으로 이렇게 손절가를 잡으면서 제일기획과 함께 이노션 흐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아셨죠? 이번 한 주 동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를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못하셨다면 내일 또 하시면 됩니다. 위축되지 말자고요. 알찬 종목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배운 종목 꼭 VOD로 복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